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도구인간의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저랑 같이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퀵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주제로 이제 작업 같이 하시게 될 건데요. 1시간 정도는 이제 퀵 프로토타이핑이 뭔지, 그다음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 얘기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후 1시간 정도는 퀵 프로토타이핑을 실제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프로젝트를 같이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툴을 이제 가볍게 뭔가 만드는데 저희가 지금 바로 같이 쓸 수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댁에서 아니면 지금 계신 곳에서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툴을 소개시켜드리고, 이제 내일까지 아마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실제 하잖아요.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실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이제 저랑 같이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희 화면을 저희는 이제 퀵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딱 들었을 때 퀵 프로토타이핑 하면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나요? 뭐 영어를 잘하진 않는데, 이 프로토타이핑 했을 때 프로토는 앞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이래요. 그래서 앞서, 먼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타입에서 나온 타이핑이죠. 타입은 이제 모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모양 그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면 미리 만들어 보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모양을 갖춰 보는 거죠. 저희가 뭔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걸 실제, 이를테면 뭔가 새로운 상품 아이디어가 있다,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실제 이제 생산에 앞서서 실제 생산에 앞서서 미리 앞서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만들어 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머릿속으로만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만 그려보는 게 아니라 실제 형상을 갖추는 거예요. 타입, 형태, 실제 형상을 갖춰서 내가 만져볼 수도 있고 실제 써볼 수도 있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시제품이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시제품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 시장에 내놓기 전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다. 그럼 새로운 휴대폰 이제 막 개발을 마쳐서 실제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이게 정말로 이렇게 설계대로 만들면 잘 만들어지나,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가, 소비자들이 이걸 좋아하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이제 공장은 한 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막 1000개씩, 10,000개씩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0,000개씩 찍다가 보니까 아이쿠, 이거 잘못 만들었다 하면 큰일 나니까 이게 다 이제 손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품을 공장에서 막 10,000개씩 찍어내기 직전에 보통 이제 C제품을 제작하죠. 그래서 한 번 만들어 보고 뭐 10개, 100개 뭐 이 정도로 소량 만들어 보고, 잘 되는구나.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공장 가동 시작,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죠. 이때 보통 이제 C제품 프로토타입을 만들곤 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런 프로토타입은 아니고요. 퀵한 프로토타입입니다. 퀵하다는 건 이제 빠르다는 거죠. 빨리 만들어 보는 겁니다. 빨리 어느 정도 빨리 만드냐면은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얼렁뚱땅 만들어도 좋아요. 아주 대충 빨리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C제품 프로토타입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산업에서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생각하는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장 스위치 넣기 직전에 이제 만드는 걸 보통 C제품이라고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오늘 사실 이제 내일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실제 제작하시게 되겠죠. 특히 오늘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퀵한 프로토타입입니다. 아주 빠르게, 어쩌면 좀 대충, 얼렁뚱땅, 또 좋아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얼렁뚱땅 만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좀 힘들지 않나요? 얼렁뚱땅 만들어야 돼? 되도록이면 우리는 진짜 정성을 다해서, 약간 장인 정신을 더해서 그죠? 장인 정신을 더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시간과 공을 들여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인들이 이제 도자기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니야 하면서 막 약간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뭔가를 만드는 자세라고 저희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나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얼렁뚱땅 만들어야 한다고, 얼렁뚱땅 만드는 걸 같이 해보자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또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표지만 너무 오래 보여드렸다. 다음 페이지 같이 보시면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줌에서 보니까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군요.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저희 이야기 나누는데 전혀 무리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친구들인데 고등학생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지금 고등학생들은 아니고 이것도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 한 10년 정도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스페인에 살던 스페인 시골 마을에 살던 고등학생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꿈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 왼쪽에 있는 분은 저 사진의 왼쪽에 있는 분은 고등학생 아닙니다. 이분은 선생님입니다. 딱 봐도 선생님이죠. 예, 선생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4명의 친구, 이 친구들이 이제 스페인에 살던 아주 스페인 시골에 살던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꿈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 꿈이 뭐였냐면 우주 탐사.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탐사라는 건 요즘 우주 탐사 아주 핫하죠. 우주 탐사 지금 완전 핫한 분야죠. 근데 우주 탐사 지금 누가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주 탐사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앨런 머스크, 그죠? 여러분도 그거 계속 쫓아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뭐죠? 헤비 로켓인가?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네요. 스페이스X에서 만든 이제 100명이 탈 수 있는 엄청 큰 로켓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타쉽. 맞아요. 스타쉽. 예, 스타쉽. 예, 스타쉽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저는 한 번 추락할 때만 지금 9번 추락했어요. 9번 추락했는데 한 번 추락할 때마다 팬들이 늘어납니다. 이거 정말 정말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한 번 추락할 때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영상 막 폭발하는 영상도 일론 머스크는 되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다음번 발사는 몇 월 며칠입니다. 이거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죠. 요 얘기도 시간이 되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고 싶긴 한데 일단 그게 지금 당장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우주 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누굽니까?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랑 또 지금 막 우주 탐사 막 하겠다고 하는 그 경쟁자들이 몇 명 있는데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여긴 그렇죠. 잘하시네요. 저쪽. 아마 제프 베이조스 이 사람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또 경쟁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 후원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그다음 구글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잡아가지고 지금 우주 탐사하는 회사들을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주 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은 전통적으로 이제 우주 탐사는 지금 아주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우주 탐사를 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사실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도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우주 탐사는 사실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나사 이런 데서 하는. 나사가 어디예요? 나사는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조직이잖아요. 돈도 많이 지원받고 하는 조직. 이런 데서 하던 게 우주 탐사였는데 그런 거를 이 스페인 시골에 살던 고등학생 4명이서 그걸 꿈꾸었던 거예요. 이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정도만 해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나사에서 이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어떻게 어떤 인턴십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충분히 있고 한데 스페인은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시골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근데 그래 엄청 힘들었겠죠. 그게 쉽게 꼭 이룰 수 있는 꿈은 아니잖아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렇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우주 탐사를 해냈습니다. 나름의 방법이 뭐였냐면요. 소개를 드리자면
이런 식의 장치를 만들었어요. 영상 이 화면에 보이시죠? 네. 이런 식의 장치를 만들었어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건 보이시는 것처럼 거대한 풍선입니다. 거대한 풍선에 지금 이게 그 가스통이죠. 헬륨 가스를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기상 관측용 풍선, 고무 풍선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 작은 장치를 만들어서 매달아서 올려보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대단한 장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붙어 있는 거 이거 왠지 익숙하죠? 이거 뭔지 아실 것 다들 아시겠죠?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이게 한 3개 정도가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오래된 가정용 디카, 그죠? 똑딱이라고 부르는 가정용 디카. 되게 흔한 거잖아요. 이 기상관측용 고무풍선에 매달아서 올려보낸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좀 특수한 장치가 있어요. 특수한 장치가 있는데 그 가정용 카메라에 한 주기적으로 한 1분에 한 번씩 셔터를 눌러주는 특수한 장치를 이제 이 친구들이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복잡한 장치가 아니에요. 오늘은 저희가 그걸 다루진 않겠지만 이제 전자회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툴들도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르두이노라든가 이런 아주 쉽게 이제 전자회로 개발할 수 있는 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회로를 간단하게 구현을 해서 주기적으로 셔터를 눌러주는 장치를 매달아서 올려보낸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올라가겠죠. 그 풍선에 헬륨을 넣어서 올려보냈으니까 점점 올라가겠죠. 그죠? 대기권 지나서 그죠? 이게 있잖아요. 저희 지구과학 시간에 했는데 대륙권, 그죠? 성층권, 열권 이런 식으로 막 있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공기가 거의 없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공기를 얼마나 넣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근데 거의 공기가 희박한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우주죠. 그죠? 거기가 우주입니다. 우주까지 이 카메라를 그런 식으로 올려보내고 그 사이에도 이제 올라가는 동안에도 계속 이 카메라는 한 1분에 한 번씩 셔터를 누르는 거죠. 자동으로 눌러 사진을 계속 찍고 있는 거죠. 우주 공간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바깥쪽에 공기가 거의 희박한 지역까지 가게 되면 이 안쪽에 풍선 안쪽에 압력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풍선이 빵 하고 터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카메라가 지상으로 낙하하게 됩니다. 이때 그 지상으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리면 카메라가 파손되니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이 금색으로 보이는 상자 보이시죠? 이것도 별거는 아니고요. 그 뒤쪽에 낙하산이 들어 있습니다. 떨어질 때 낙하산이 딱 펼쳐져서 이렇게 천천히 땅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 장치에 특별한 장치가 하나 더 있는데 카메라와 함께 주기적으로 셔터를 누르는 카메라와 함께 특별한 장치가 하나 더 있는데 GPS 추적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요. GPS 추적 장치 하니까 또 여러분 엄청난 걸 상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GPS 추적 장치를 심지어 가방 안에 2개를 넣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하나씩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요거, 그죠, 여기. 이 GPS. 여러분 내 아이폰 찾기 기능 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 내 폰 찾기 기능 켜서 보시면요, 내 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잃어버렸을 때 제 노트북에 들어가서 내 폰 찾기 딱 키시면 지도 위에 내 아이폰이 어디 있는지를 딱 핀으로 찍어서 보여주죠. 그겁니다. 그거 넣어가지고 같이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상으로 떨어지면 이 장면이 그래서 이때 선생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 차를 타고, 얘네들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선생님 차를 얻어 타고 그 GPS 추적 장치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서 지금 이제 카메라를 회수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기가 거의 없는 곳까지 카메라를 올려보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죠. 야, 이걸 우주 탐사라고 봐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죠? 거의 우주까지. 이게 이제 이 친구들이 실제로 찍은 사진이에요. 자, 또 재밌는 건 여기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친구들이 사용한 그 뭐라 그러죠? 비용? 이 제가 이것도 약간 옛날 자료라
이 파운드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50파운드 정도. 그러면은 제가 계산이 쉽게 안 되는데 학생들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꿈을 이뤘죠. 스페인 깡촌에 사는 고등학생 4명들도 우주 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처럼 거대한 로켓을 쏘아 올리고 막 폭발시키고 이런 식은 아니에요. 나사에서 하는 것처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 약간의 타협과 약간의 창의력만 있으면 거의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렁뚱땅, 제가 얼렁뚱땅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약간의 창의력, 그 다음에 약간의 타협을 거치면 여러분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해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얼렁뚱땅 만들기, 퀵 프로토타이핑 하기는요, 이렇게 이런 뭐 고등학생들이 어떤 방학 프로젝트 정도가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 특히 최근의 실제 산업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좀 더 좀 이런 시리어스한 사례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제품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된 사례예요. 이것도 조금 된 사례인데 구글 글래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글 글래스는 제품명이니까 증강현실 기기라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이거 뭐다라고 아실 것 같아요. 증강현실이 혹시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자료를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구글 글래스는 아니고요. 지금 같이 보시는 이 영상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하는 증강현실 기기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증강현실이 어떤 건지를 이제 좀 소개를 드리려고 이 비디오를 준비를 한 거고요. 이런 식인 겁니다. 그야말로 현실을 증강, 강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보시는 것처럼 이 증강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이 고글처럼 생겼잖아요. 뭔가 그 드래곤볼의 스카우터처럼 생겼죠. 이걸 착용하고 현실 속에 있는 공간을 보면은 거기에 가상의 물체가 더 씌워져서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냥 더 씌워져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한 이거 홀로렌즈라고 하는 이 홀로렌즈가 발전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 시나리오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가상의 가상의 사물이 있어서 가상의 인체 골격이 있어서 이 증강현실 그 기기를 착용하고 보면은 그게 실제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가상의 골격에 왼쪽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가상의 골격에 오른쪽이 보이는 겁니다. 재밌죠?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은 되게 오래됐다고 해요. 이 아이디어 자체는 아주 오래됐는데 이걸 실제로 구현해낸, 실제 작동하는 그 디바이스로 구현해낸 최초의 사례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구글 글래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얘는 사실은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완전한 증강 현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겹쳐 보이지는 않아요. 겹쳐 보이지는 않고 단순한 이제 그 알림창이라든가 아니면 사진 같은 게 이제 그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사람들이 상상했던 아주 오랫동안 상상만 했던 증강 현실이라고 하는 걸 실제 현실에서 구현해내고 최근에 다시금 예전에 한때 좀 재밌는 기술로 생각되어지다가 기술이 안 돼서 이제 사람들이 잊혀진 기술이었던 거예요. 이걸 다시 최근에 현실의 어떤 논의의 장으로 끌어낸 그런 장치, 구글 글래스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증강현실, 그다음에 또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보실 거예요. 저희 흔히 이야기하는 저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대되는 미래 기술하면 막 여러 가지들 나오죠. 요즘 되게 핫한 자율주행 차량, 드론, 그다음에 가상현실, 그럴 때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증강현실. 뭐냐면 이제 가까운 우리 미래를 정말 극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완전 첨단 기술인 거예요. 정말 기대되는 기술이고 정말 첨단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완전 첨단의 그 증강현실 기기
구글 글래스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게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나요? 이 아저씨가 이제 구글 창업자 한 명, 창업자 2명 중에 한 명인 레리 페이지라고 하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도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이고, 이제 이걸 연구한 사람들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 거고, 페이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인 거고요. 그런데 이 세계 최강의 부자가 들고 있는 저걸 한번 보세요. 저게 뭐죠? 고물 같기도 하고 폐품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이 최첨단의 증강현실,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디바이스라는 사실이 믿겨지나요? 폐품 같지 않나요? 저는 여기서 정말 재밌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꼭 이걸 좀 신경 써서 보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더 재밌어집니다. 여기 커서는 안 보이시죠? 커서가 안 보이는구나. 이 레리 페이지의 가슴에서 저 디바이스로 길게 이어진 흰색 이거 뭐라고, 받침대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다가 디바이스를 받치고 있는 저 흰색, 저 보이시나요? 예. 이게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코트 행어라고 되어 있네요. 코트 행어, 옷걸이입니다. 저희 와이셔츠 세탁소에 맡기면 돌아올 때 흰색 철제 옷걸이에 걸려서 오잖아요. 바로 그 철제 옷걸이입니다. 공짜로 나눠주는 철제 옷걸이. 세상에, 구글에서 돈이 없어서? 아니겠죠. 뭔가 첨단의 재료가 없어서? 아니겠죠. 예, 이 사람들은 왜 저 재료를 사용해서 이 최첨단의 증강현실 기기를 만들었을까요? 구글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요즘 잘 나간다는 테크 기업들은 이 대충 만들기를 이 사람들의 뭔가 새로운 제품을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단어가 요즘 너무 흔해서 좀 그렇긴 한데, 혁신 프로세스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대충 만들기를 꼽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디자인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디자인 공부를 할 때는 막연하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뭔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다는 게 계단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마케팅 팀에서 쫙 나가가지고 이 사용자 조사를 막 한 다음에, 사용자들은 이런 걸 원하는구나 라는 걸 보고서로 작성을 하는 거죠. 보고서로 막 작성을 해서 그죠? A4 용지 30페이지짜리 보고서로 작성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인 디자인 팀에 딱 넘겨져요. 그럼 이제 디자이너들이 막 모여가지고 또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막 모여서 스케치도 하고 막 품평도 하고, 그죠? 해가지고 디자인한 ABC 해가지고 보고서로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인 엔지니어링 팀에 넘겨줘요. 약간 이런 식의 계단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막연하게. 그런데 물론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조직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잘하는 조직도 많은데, 어떤 조직에서는, 어떤 기업에서는 특히 저희가 요즘 핫하다고 이야기되는 테크 기업들, 애플이나 그죠? 페이스북, 구글 이런 기업들에서는요, 그보다도 계단식의 과정보다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미지처럼 용수철식의 과정, 용수철식의 개발 과정을 거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용수철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복의 반복이에요. 뭐의 반복이냐? 만들기의 반복입니다. 결국은 보세요. 이런 식인 거죠. 뭔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야, 이런 거 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점이 있다거나, 혹은 야, 이런 제품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없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일단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일단 아주 빠르게 대충이라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뚝딱뚝딱 만들어 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써보는 거죠. 실제 써보고 실제 사용자들한테 줘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정말 좋아하는가 확인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게
튼튼하다는 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가? 아니면 사용이 편리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가? 아니면은 뭐 전문가를 위한 뭐 어떤 기능이 풍부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게 이게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가치인가를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 보는 것, 빨리 만들고 테스트해 보는 것. 그래서 이제 실제 만들어 보고 테스트해 보고 또 테스트해 보면 또 아쉬운 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 아쉬운 점들을 개선해서 또 다시 만들어 보고 만들어 보면 또 써보고 싶으니까 또 막 써보고 테스트해 보고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실제 사용하는 거 관찰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아쉬운 점이 발견되면 개선해서 또 만들어 보고 좀 짧게 이야기하면 만들어 보고 개선하고의 반복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그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를 실제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 저희는 헬리컬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이터레이티브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주 뭐 용어는 다양합니다만 결국은 만들기의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명확치 않았던 아이디어가 어떤 상품의 형태로, 제품의 형태로 혹은 서비스의 형태로 갖춰가도록 하는 게 이게 특히 요즘 좀 잘 나간다는 테크 기업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조직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제품인 경우에는 효과적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 중심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제대로 만들기보다 그러면 늦을 수도 있고 제대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났더니 야,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최대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대충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만들어보고 빨리 테스트해보고 확인해보고 이걸 빨리 하자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혁신 프로세스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구글의 구글 글래스라고 하는 제품도 보시면요. 첫 번째 프로토타입 제가 보여드렸었죠. 프로토타입이 반복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구체화되는 게 보이시죠? 또 보시면 이 사람들이 각 단계를 지나칠 때마다 물론 이게 6번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이 만들었겠죠. 훨씬 더 여러 번의 이제 그 만들기의 반복을 통해서 만들었을 테지만 각 단계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테스트를 했구나라는 것도 사실은 잘 보시면 보여요. 예를 들면은 이제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지금 이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 가는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기성품의 그 스마트폰을 활용했죠. 기성의 그 이미 완성되어 있는 저희가 쓰고 있는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눈앞에 디스플레이가 펼쳐지면 이게 쾌적하게 느껴질까? 이걸 아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시제품 보시면 기성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회로가 잘 작동할까? 이걸 아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각 단계마다 발전상이 보이시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완성된 상품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퀵 프로토타이핑, 빠르게 대충 얼렁뚱땅 만들기가 혁신 프로세스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최근에 여러분 IoT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IoT, 인터넷 오브 띵즈 해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우리 주변의 아주 사소한 사물 하나하나까지 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사소한 사물, 예를 들면 컵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문, 그다음에 의자, 뭐라도 줘요. 연필 이런 사소한 사물 하나하나까지 인터넷이 연결이 된다면 그래서 다른 사물들과 뭔가 정보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나와 내가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들이나 디바이스들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 그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어떤 생활이 가능할 거다. 정말 놀라운 세상이 올 거다라는 게 이제 이 IoT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IoT가 이제 붐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제가 한 6개 정도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가져온 이유는, 그러니까 IoT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요. 이 제품 하나하나 IoT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 제품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큰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이 제품과 서비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가는 어떤 흐름을 한번 좀 보자는 취지에서 이 IoT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IoT 제품 몇 개만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IoT라는 게, IoT 세상에 오면 어떤 게 가능할까, 그다음에 이 IoT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저랑 같이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서 이 각 제품 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해드릴게요. 예, 시간도 좀 있으니까. 보시면 첫 번째는 전구네요. 전구, 그죠? 딱 봐도 전구죠. 전구 맞습니다. 전구 맞습니다. 필립스는 원래도 전통적으로 전구를 만드는, 세계적으로 전구를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 중에 한 곳이에요. 이 백열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전구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전구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구는 그 인터넷에 연결되는 전구예요. 그리고 이 LED 전구인데 색깔이나 이제 빛의 양, 밝고 어두움 같은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립스에서 보여주는 이 시나리오는, 필립스에서, 그러니까 전구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보여주는 시나리오는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재밌습니다. 뭐 이런 건 당연히 가능하죠. 집에 들어올 때 버스 정류장에서 탁 하면 집에 불이 켜져 있다.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가능하고요. 해가 뜰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불이 켜져서 쾌적하게 잠에서 깬다. 이런 거 뭐 아주 간단하게 구현되고 있고요. 제가 봤던 시나리오 중에 정말 좀 흥미롭게 봤던 건 뭐냐면, 그 다음 영상에 약간 비슷한 거라 요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진짜 흥미롭게 봤던 시나리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볼빨간 사춘기의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면 이 스마트폰에서 음악이 플레이가 됩니다. 뭐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뭐 들린다고 해요. 그러면 제 스마트폰은 제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가 듣고 있는 볼빨간 사춘기 음악의 앨범 커버 사진을 찾아서 그 커버 사진의 빛깔과 톤으로 조명을 세팅을 해줍니다. 재밌죠? 그럼 음악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기존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그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약간 비슷한 사례를 실제 구현한 건데요. 이게 이제 필립스 휴를 사용한 사례인 거예요. 예, 재밌죠? 그죠? 사실 뭐 음악 선곡이나 이 어떤 시각적인 센스는 사실 저는 썩 좋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런 게 가능하다. 어쨌건 이런 게 가능하다. 재밌죠? 평범해 보이잖아요. 평범해 보이는, 조금 달라 보이는, 그죠? 전구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이런 게 가능하다. 그 옆에 보이는 거는 저희 집에도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흔히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요거 가운데 제 지금 커서가 안 보이시죠? 제 포인터가 안 보이셔서 가운데 거는 체중계예요. 체중계. 샤오미에서 만든 체중계이고요.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예전 체중계랑 비슷해 보여요. 납작하고 네모나고. 근데 얘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체중계예요. 체중계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뭐가 좋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중계가 인터넷에 연결되면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 체중계하고는 차원이 달라. 어떻게? 이 체중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4명이다라고 하면 가족 4명 각각의 그 체중의 변화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체중계에 딱 올라가면 지금 그 지난 한 6개월 정도간의 체중 변화를 그래프로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박상현님 체중이 갑자기 좀 많이 느는데요? 라고 하면서 운동이 좀 필요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적절한 양의 운동을 제한까지 해주고, 그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고요. 예. 실제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6개의 제품은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전부 다.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은 이제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샤오미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뭐냐면 가격입니다. 가격. 그죠? 완전히 새로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체중을 측정하는 어떤 방식이 가능한데 이 모든 것이 2만 원. 놀랍지 않나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예.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밑에를 한번 볼까요? 그 밑에는 무엇 같아 보이세요? 멀티 콘셉트. 오른쪽 맨 끝에는 이제 그 멀티탭이고요. 이것도 그냥 딱 멀티탭 같아 보이죠? 예, 멀티탭 맞습니다. 멀티탭. 여기 꽂으면 이제 뭐 원격에서 스마트폰으로 여기 꽂혀 있는 뭐 다른 제품들을 켰다 껐다도 할 수 있고요. 뭔가 타이머를 맞춰서 혹은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메일이 오면 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구현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 밑에도 보시면 계란 보관함이네요. 계란 보관함처럼 생겼죠, 딱. 그죠? 그렇지만 얘는 평범한 계란 보관함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계란 보관함이에요. 그래서 생긴 건 똑같이 계란 보관함처럼 생겼는데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계란 소비 행태랄까? 이게 가능하다고 이제 이 만든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란을 이 칸 하나하나에 이제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칸에 계란을 딱 넣어놓고 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계란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걸 이제 알아차려서 이제 알람을 보내주는 거죠. 주인님, 뭐 지금 첫 번째 칸에 있는 계란이 6개월 동안 뭐 드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상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가서 그죠? 첫 번째 칸에 있는 걸 먼저 소모를 한다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 포크. 포크도 간단히 얘기를 할게요. 얘도 해피포크라고 하는 애고 얘도 인터넷에 연결된 포크. 그래서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이런 걸 측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이어트, 체중 관리 도와주는, 그리고 이 사람들 뭐 그 지금은 아닌데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그 영양분 분석도 해준다. 그래서 나트륨을 너무 과다 섭취하는지 뭐 이런 걸 분석하는 것도 구현할 수 있도록 지금 구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긴 건 포크죠. 일반 포크죠. 완전히 새로운 생활이 가능한 일반 포크처럼 생긴 포크입니다. 휴지통도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건 꼭 소개시켜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휴지통입니다. 이것도 영상이 있어요. 휴지통인데요. 이름은 지니캔이에요. 휴지통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좋을까요? 아니, 휴지통이 인터넷에 연결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들어보시면 그럴듯해요. 여기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그 보시는 것처럼 바코드 스캐너가 있습니다. 이 바코드 스캐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휴지통에 뭔가를 버릴 때 자연스럽게 바코드가 스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사람들이니까 아침에 이제 베이컨을 먹잖아요. 아침에 베이컨을 볶아 먹는다. 그러면 엄마가 냉장고에서 베이컨을 꺼내서 봉지를 뜯고 베이컨을 볶아서 먹은 다음에 빈 봉지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근데 쓰레기통에 버릴 때 자연스럽게 바코드를 스캔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니캔이 스마트한 쓰레기통이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금 베이컨 봉지가 휴지통으로 들어왔구나. 그러면 냉장고에는 베이컨이 다 떨어졌겠네?
라고 생각하고 자동으로 아마존에 베이컨을 주문을 넣는답니다. 그럼 이제 오후에 와보면 냉장고에 베이컨이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죠? 그런데 생긴 건 어떤가요? 생긴 건 비슷합니다. 생긴 건 그냥 일반 휴지통이랑 비슷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IoT 시대.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와 있는 IoT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각각의 제품들이 뭐 제품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저희가 재밌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뭔가를 보면, 재밌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 뭔가를 좀 보면, 생긴 건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생긴 건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IoT 시대에 어떤 새로운 제품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뭘 할 수 있다, 이게 기존 제품보다 더 좋다라는 걸 어떤 예쁜 사진이나 숫자로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 휴지통은 예전 휴지통은 2리터밖에 안 들어가는데 우리 휴지통은 4리터나 들어갑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IoT 시대의 새로운 제품이라는 건 숫자로 표현되지 않고요. 그림으로 표현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돼야 하느냐? 사용자의 경험으로 표현돼야 하고요. 이걸 써본 사람만 이게 좋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해 본 사람만이 야,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게 정말 편리한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새로운 제품이고 가치 있는 제품들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IoT 시대는. 그래서 예전에 뭐 디자인을 예쁘게 해가지고 팔 수 있었던 시대나 아니면 그 스펙시트에 스펙시트에 이제 숫자가 예전 제품보다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 시대고요. 사용자 경험이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되게 많이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IoT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건 사용자 경험. 예. 숫자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숫자로 나타나지 않고요. 그림으로 보여주기 되게 힘듭니다. 어떻게? 실제 사용해 봐야 돼요. 실제 사용해 보거나 아니면 실제 사용하는 걸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했던 것처럼 예쁘게 렌더링해서 하는 거, 예쁘게 렌더링해서 예쁜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걸로는 좀 부족하겠죠. 그러면 부족합니다. 또한 예전에 이제 많은 그 마케터들이 했던 것처럼 피처 리스트를 이렇게 막 길게 쓰거나 아니면 키 피처를 막 이렇게 몇 개를 뽑아가지고 숫자로 혹은 글자로 보여주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혹은 실제 경험한 걸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실제 사용해 보는 것, 프로토타이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최근에 프로토타이핑이 이제 많은 기업에서 혁신 프로세스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이제 반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게 이제 많은 기업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실제 현실로 만드는 이 프로세스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책이 그 이야기를 되게 좀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재밌는 사례들을 많이 넣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퀵 프로토타이핑이 어떤 건가, 왜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저희 짧게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오늘 내일 거쳐가지고 여러분 프로젝트에서 실제 요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어설퍼도 좋아요. 어설퍼도 좋습니다. 대충 괜찮습니다. 대충 해도 좋아요. 한두 번 작동했는데 부서져가지고 그 다음에 작동하지 않는다. 괜찮습니다. 한 번 실제 경험했다는 게 정말 가치 있는 거니까요. 거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배울 수도 있고요. 이게 사람들한테 정말 가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그 감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얼렁뚱땅 만들어 보는 걸 이제 오늘 내일 직접 해보실 텐데요. 그때 이제 요거를 좀 효과적으로 잘하려면 요건 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요거를 좀 뭐라고 해야 하면 좋을까? 마인드셋이라고 하면 좋을까? 이건 좀 염두에 두고 작업. 물론 이제 재밌게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재밌게 몰입해서 작업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동료들이랑 같이 하시면 좋은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동료들이랑 옆에 뭐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료들이랑 좀 즐겁게 몰입해서 하시면 정말 좋고요. 그와 함께 그건 이제 기본이고, 그와 함께 이거는 좀 어떤 마음 한 곳에 염두하고 작업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그다음에 결과물도 유익하게 작업하실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비법이랄까?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퀵 프로토타이핑 하실 때, 특히 오늘, 그 다음에 내일 실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작동하는 무언가로 현실화 시키실 때 요걸 좀 이제 머리 한 곳에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just now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빠르고 저렴하게 지금 현재 가용한 리소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뭔가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대단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야 이거 하면은 대박인데 뭐 사람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사업적으로도 야 이거는 진짜 성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뭐 상품으로 만들려면 뭔가 이제 회로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공학과에 진학해서 한 4년 정도 전자공학을 공부한 다음에 이걸 비즈니스로 구현을 하려면 경영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MBA 가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쓸 수 있는 비용, 내 주변에 쓸 수 있는 재료들로 일단 빠르게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창의력과 약간의 타협이 필요할 겁니다.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빨리 만들어 보고 빨리 테스트해 보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Just now. 바로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리소스로,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드릴 수 있는 비용으로 지금 만들어 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most important라고 돼 있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딱 한 가지 혹은 2가지 정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어차피 완벽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아이디어에서 핵심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번쩍하면서 떠올랐던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그 아이디어의 핵심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사용자에게 써보게 해보고 뭔가 아쉬운 점을 찾아서 개선한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뭐 튼튼하게 만드는 건 어차피 신경 쓰지 않았고 편리하느냐의 핵심을 뒀다. 예를 들어서 라고 한다면 딱 최대한 편리하게 만드는 거에 집중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에게 줬을 때 야 이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약해라고 하는 건 그래 그건 우리 약하게 만들었어. 약해 알아. 그렇지만 편리하니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테스트하는가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나 자신 우리 이걸 만드는 나 스스로도 우리가 이 제품의 핵심이 뭔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를 이제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거 1가지 혹은 2가지 정도 핵심 기능에 집중한다. Most important. 세 번째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썼는데 아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용자 경험입니다. 특히 이 퀵 프로토타이핑에서 중요한 건 기술의 구현이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뭔가 작동하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 흔히 저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근데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전자공학을 4년 전공해야 될 것 같아. 혹은 그죠? 혹은 아주 비싼 뭔가 장비가 필요해.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정말 중요한 건 기술이 구현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죠?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기술의 어떤 단계에서는 분명히 이 기술이 작동하는가를 점검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올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디어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그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그다음에 이 아이디어에서 핵심이 뭔가? 핵심 컨셉, 정말 키 컨셉이 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구현은 잠시 미뤄둬도 좋습니다. 바로 그 기술, 내가 이걸 상품으로 만들었을 때 사용해야 될 바로 그 기술은 잠시 접어도 좋습니다. 이 기술이 구현된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비슷한 경험을 상상할 수 있다면 프로토타입은 그 정도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례 몇 가지를 들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아이디오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에서 만든 프로토타입 사례예요. 엄청 유명한 사례고요. 저희 프로토타이핑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면 항상 첫 페이지에 나오는 엄청 유명한 사례입니다. 아이디오는 이 아까 말씀드린 반복적으로 만들기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이 프로세스를 거의 이제 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설파하고 다니면서 본인도 그런 프로세스를 취하고 본인들이 이제 설파하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널리 알린 그런 저희 뭐 디자인 띵킹 이런 거 많이 저희 이야기하죠. 디자인 띵킹을 거의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죠?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고요. 디자인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입사하고 싶은 제 1순위로 꼽는 디자인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미국에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물론 이제 그 스튜디오가 여러 곳에 있는데 아이디오라고 하는 회사에서 초기에 진행한 프로젝트고요. 이거는 뭐의 프로토타입이냐면 이렇게 생긴 도구의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어떤 제품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무슨 수술용 도구였다고 해요. 외과 수술용 도구고 보니까 여기 뭘 주입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빨아들이거나 하는 그런 도구 같죠. 예.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것보다 근데 이게 왜 가치가 있는가는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도구가 아이디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연필처럼 길쭉한 모양이었다고 해요. 연필형이었는데 아이디오에서 이런 권총형으로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정말 이 뭐라 그러죠? 이 훨씬 더 단단하게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조작도 훨씬 더 섬세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엄청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외과 수술용 도구이고요. 그 수술용 도구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예.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도 그걸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뭘로 만들어졌나요?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보시면 흰색 짝대기 이거는 마커펜이죠. 마커펜. 우리 흔히 보는 마커펜.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 그죠? 3M 스카치 테이프네요. 빨래 집게도 우리 흔히 보는 물건이고요. 빨래 집게. 가운데 이거는 혹시 이제 지금 학생분들은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이건 필름통입니다. 필름통. 옛날 그 아날로그 카메라, 필름 카메라는 필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었죠. 네, 필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고 이게 빛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까만색 통에 들어가 있었어요. 플라스틱 통. 옛날엔 정말 흔한 물건이었죠. 필름통. 혹시 공통점을 아셨나요? 뭐냐면 이게 전부 다 회의실에 있던 물건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이제 아이디어 회의하던 바로 그 회의실에서 잠깐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회의실에 있던 바로 그 순간 just now죠. 회의실에 있던 물건들을 그 자리에서 엮어서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제품은 이렇게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를 대표하는 어떤 사례 중에 하나가 됐고요.
바로 지금, 예, 지금 우리가 가용한 재료로 빠르게 만들어 본다 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어의 어떤 작업 방식을 대표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빠르게, just now. 또 다른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 이 영상 보시면 이거 테슬라 사고 싶더라고요. 예, 자율주행차. 예, 자율주행차입니다. 뭐 테슬라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도 이 세상에 없던 물건이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이다 보니까 프로토타입 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아주 많았겠죠.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핸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핸들이 자율주행차의 핸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핸들이 없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까요? 물론 이제 테슬라는 이제 이 운전자가 아직까지는 핸들이 필요한 단계라고 하니까. 근데 정말로 완벽한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 그러면 핸들이 없어지는 게 정답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핸들이 있기는 있대. 그냥 빙글빙글 그냥 사용자가 돌리면 돌리는 대로 빙글빙글 헛 돌아가는 게 그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이렇게 사용자가 힘을 줘서 돌리면, 그러니까 자동 모드로 가다가도 사용자가 힘을 줘서 돌리면 사용자가 우선이 돼서 사용자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걸까? 혹은 자율주행 모드에서 움직일 때는 사용자가 힘을 줘서 돌리려고 해도 안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자율주행 모드에서 지금 테슬라처럼 자연스럽게 핸들이 돌아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거 너무 어지러우니까 자율주행 모드에서 자율주행하는 동안에는 핸들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맞는 걸까?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돼야지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 어느 게 가장 쾌적한 경험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실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알기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의 수만 해도 한 8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8가지 이상 되죠 아마. 또 좀 더 이제 세분화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텐데 8대의 자율주행차를 핸들만 조금씩 다 바꿔가면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다? 이건 비현실적이죠. 비용도 너무 많이 들 것 같고요. 시간이나, 그죠?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퀵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핸들을 구현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퀵 프로토타입으로 구현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시면요. 이 친구가 이제 운전자예요.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는 운전자가 돼서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자율주행차에 타고 있다고 본인이 느껴져요. 왜?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금 앞에를 멀찌감치 앞에를 보고 있잖아요. 이 앞엔 뭐가 있냐면요. 그 가정용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용의 레이싱 게임이 지금 화면에서 이 친구 앞에 있는 화면에서, 큰 화면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전자는, 가상의 운전자는 실제로 자기가 뭔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다, 운전 중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자율주행차잖아요. 실제로 운전하고 있는 건 이 친구가 아니고요. 실제로 컨트롤러를 쥐고 있는 건, 그죠? 핸들과 연결된 긴 막대기로 연결되어 있죠. 실제 컨트롤러를 쥐고 있는 건 이 검정색 옷을 입은 이 학생이 실제 컨트롤러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쪽에 앉아 있는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죠? 자율주행차를 타고 자율주행 레이싱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어떤가요? 실제 자율주행차를 구현한 건 아니에요. 실제 자율주행차를 구현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제 바로 이런 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기술의 구현보다 사용자의 경험을 묘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이 아이디어 초기 단계에서는.
실제로 자율주행차를 구현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페이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페이크가 통한다면 이 페이크가 실제 운전자에게 실제 그 상황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도록 실제 경험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겁니다. 퀵 프로토타입. 그렇다는 겁니다. 기술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세 가지 이제 머리 한 곳에 염두하고 작업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였죠? 첫 번째, 바로 지금.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회로를 그렇게 하지 말자. 바로 지금. 더군다나 지금 21세기에는요, 여러분, 바로 익혀서 바로 쓸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르두이노도 비교적 빨리 익힐 수 있는 좋은 툴이고요. 3D 프린터 비교적 빨리 익혀서 빨리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툴이고요. 더 쉬운 툴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3D 모델링 툴도 예전에는 이제 그 모델링 툴이 이제 하나씩 면을 하나씩 만들었어야 한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저희 3D 스캐너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요, 찰흙으로 모양을 빚어서 3D 스캐너로 쭉 스캔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쉬운 방법들이 21세기에는요 정말 많습니다. 쉽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알려드릴 툴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2가지 툴도 그런 식으로 오늘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저희 빨리 한번 익히고 나면 아마 오늘 내일 작업하실 때 바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툴들이 많기 때문에 막 4년 동안 배워서 마스터한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요. 퀵 프로토타이핑은 바로 지금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재료, 바로 쓸 수 있는 시간, 바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약간의 타협, 약간의 창의력을 활용해서. 두 번째 뭐였죠? 한 가지에 집중하자. 한 가지 혹은 2가지. Most important.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프로토타이핑을 너무 욕심내지 말자. 세 번째 뭐였죠? 기술의 구현보다 사용자 경험, 그죠? User experience라고 했죠? 사용자 경험을 묘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죠? 페이크 괜찮다.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가치 있는 건 사용자 경험을 구현해보고 이게 쾌적한 경험인가? 우리가 여기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걸 정말 제대로 된 기술로 구현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인가? 맨 처음 알고 정말 필요한 건 그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 초기에는 기술 구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죠? 사용자 경험을 구현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요 정도 이제 머리 한 곳에 좀 염두하시고 퀵 프로토타이핑 작업하시면 정말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퀵 프로토타이핑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정말 잘 맞췄네요, 제가. 정확하게 1시간을 제가 맞췄네요. 제가 말로 하는 건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잠시 휴식하신 다음에는 제가 툴 2가지 정도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바로 익혀서 바로 쓰실 수 있는 툴을 2가지 정도. 뭐 특별한 재료 없이 여러분들 컴퓨터는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컴퓨터 활용해서 IoT라고 해도 좋고요. IoT 컨셉 간단한 구현을 하실 수 있는 간단한 쉬운 툴 2가지 정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요. 잠시 휴식하신 뒤에 또 어디 가시지 마시고 돌아와서 저랑 같이 이제 1시간 실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휴식 시간 잠시 갖고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